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말씀은 밤마다 깜짝 놀라게 하는 집안의 작은 침입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혹시 주방불을 켜는 순간 검은 그림자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장면을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보기만 해도 찝찝하고 손자 손녀 볼 때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죠. 저는 복잡한 독한 약 대신 집에 있는 재료로 안전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안내해 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하시면 오늘 바로 실행 가능한 단계별 해법을 얻어가실 수 있을 거예요. 밤중에 화장실을 가다가 혹은 설거지를 마치고 불을 끄려다 딱 한 마리를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 순간의 놀라움과 불쾌감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한 마리가 집안 어딘가에 더 많은 무리가 숨어 있다는 신호라는 점입니다. 왜 하필 밤에만 나타날까요? 이 벌레들은 낮에는 모습을 감추고 어둡고 따뜻하고 습한 공간을 좋아합니다. 냉장고 뒤나 싱크대 및 배수구 주변이 특히 편안한 보금자리가 되죠. 여기에 음식 부스러기와 물기까지 있으면 금세 털을 잡고 번식을 시작합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건 이들의 생존력입니다. 물 없이도 한 달을 버티고 음식 없이도 3주를 견딥니다. 한 번에 40개가 넘는 알을 낳을 수 있어서 방치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특성을 오히려 우리가 역이용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72세 이정수님이 저를 찾아오신 적이 있습니다. 새벽마다 깜짝 놀라 잠이 깬다며 고민을 털어놓으셨어요. 처음엔 한두 마리만 보였다고 하셨는데 며칠 지나니 부엌에서 자주 마주치게 되었다고 하더군요. 그분은 보이는 족족 슬리퍼로 때려잡으셨다고 해요. 하지만 며칠 지나면 또 나타나서 정말 스트레스가 심했다고 하셨습니다. 그분 댁을 직접 방문해서 확인해 보니 싱크대 아래 구석에 작은 검은 점들이 여러 개 보였습니다. 바로 배설물이었죠.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물기가 항상 있었어요. 냉장고를 조금 밀어보니 뒤쪽 바닥에 허물까지 있더라고요. 이들은 성장하면서 5번에서 7번 정도 허물을 벗거든요. 이정수님은 그동안 보이는 것만 잡으면 된다고 생각하셨다고 해요. 하지만 사실은 보이지 않는 동안 이미 길이 만들어져 있던 겁니다. 이들은 냄새를 따라 같은 길을 반복해서 다닙니다. 한 마리가 지나간 자리에는 페로몬이라는 냄새 물질이 남아서 다른 무리가 줄지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정수님께 지금 당장 전쟁을 시작하자가 아니라 집의 조건을 바꾸는 것부터 제안드렸습니다. 숨기 좋은 곳을 줄이고 먹고 마실 것을 찾기 어렵게 만들면 스스로 자리를 떠난다는 원리를 설명해 드렸죠. 독한 약을 뿌리는 것보다 훨씬 근본적이고 안전한 방법입니다. 이정수님과 함께 첫 번째로 한 일은 철저한 청소였습니다. 싱크대 밑과 냉장고 뒤쪽을 완전히 비우고 구석구석 닦아냈어요. 그리고 물기가 생기는 모든 곳을 체크해서 마른 상태로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먹이가 될 만한 것들을 완전히 차단했어요. 쌀통을 밀폐용기로 바꾸고 설탕이나 밀가루 같은 가루류도 모두 밀봉해서 보관하기로 했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 마리만 봤다고 안심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오늘부터라도 주 1회 주방과 화장실의 어두운 구석을 점검해 보세요. 바닥과 배수구 주변의 물기 제거만 꾸준히 해도 절반은 이기는 겁니다. 이정수님도 이 방법으로 2주 만에 조용한 밤을 되찾으셨어요. 독한 약은 냄새가 심하고 걱정돼요라는 말씀을 어르신들께 자주 듣습니다. 저 역시 집안 공기를 더럽히는 방식은 권하고 싶지 않아요. 특히 손자, 손녀들이 자주 오시는 집이라면 더욱 그렇죠. 반려동물을 키우는 경우에도 마찬가지고요. 다행히도 이 벌레들은 단맛에 약한 습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먹은 뒤에는 물을 꼭 찾는다는 특징도 있어요. 바로 이 두 가지 특성을 이용해서 집에 있는 재료만으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설탕과 베이킹소다입니다. 아마 지금 여러분 집 주방에도 있을 거예요. 설탕은 이들을 유인하는 미끼 역할을 하고 베이킹소다는 이들의 소화 시스템을 교란시킵니다. 이들은 산성유산을 중화할 능력이 없어서 베이킹소다를 먹으면 위 안에서 가스가 발생해 견디지 못하게 되거든요. 실제로 75세 박노식님의 사례를 들려드릴게요. 박노식님은 12년 된 시추 한 마리를 키우고 계셨어요. 어느 날 밤 주방에서 물을 마시러 나왔다가 깜짝 놀라셨대요. 불을 켜니까 싱크대 주변으로 서너 마리가 후다닥 도망가는 모습을 보셨거든요. 며칠 연속으로 마주치게 되니까 심각성을 느끼셨다고 해요. 박노식님은 마트에 가서 살충제를 사려고 하셨대요. 그런데 집에 오는 길에 반려견 건강이 걱정되기 시작하셨어요. 특히 시추가 바닥을 핥는 습성이 있어서 독한 약을 뿌리면 강아지가 중독될까 봐 무서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달 넘게 망설이면서 그냥 보이는 족족 잡는 방법만 쓰고 계셨어요. 하지만 잡아도 계속 나타나니까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오셨고 저는 설탕과 베이킹소다를 이용한 방법을 권해드렸죠. 박노식님은 처음엔 반신반의하셨어요. 이렇게 간단한 재료로 정말 효과가 있을까 싶으셨던 거죠. 하지만 원리를 자세히 설명해 드리니까 이해하시더라고요. 박노식님은 그날 바로 집에 가서 시작하셨어요. 처음 3일 동안은 별다른 변화를 못 느끼셨다고 해요. 오히려 더 많이 나오는 것 같아서 걱정되기도 하셨대요. 하지만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확실히 줄어들기 시작하더라고 하셨어요. 2주 후에는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고 3주 후에는 완전히 조용해졌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반려견 건강 걱정 없이 안심하고 쓸 수 있어서 좋았다고 하시더라고요. 강아지가 실수로 하나도 설탕과 베이킹소다니까 큰 문제가 없잖아요. 핵심은 정말 간단합니다. 설탕으로 유인하고 베이킹소다로 타격을 주는 거예요. 두 재료는 값도 싸고 집 근처 마트나 약국에서 쉽게 구할 수 있어요. 베이킹소다는 제빵용으로 파는 것을 사시면 되고 설탕도 집에 있는 백설탕이면 충분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건 비율입니다. 설탕이 너무 적으면 유인 효과가 떨어지고 베이킹소다가 너무 적으면 타격 효과가 약해져요.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찾아낸 황금 비율이 바로 1대1입니다. 혹시 여러분도 안전한 방법을 찾고 계셨나요? 그렇다면 설탕과 베이킹소다를 1대1 비율로 준비해 보세요. 한 번에 많이 만들어 두지 마시고 2주 분량 정도씩 만들어서 신선하게 쓰는 게 좋습니다. 습기를 먹으면 효과가 떨어지거든요. 똑같이 따라했는데 왜 저는 효과가 약하죠? 이런 질문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같은 재료를 써도 결과가 다른 이유는 대게 섞는 방법과 놓는 위치에서 차이가 나거든요. 가장 흔한 실수는 물기입니다. 베이킹소다는 물과 만나면 성질이 변해요. 또 설탕과 소다가 고르게 섞이지 않으면 설탕만 먹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미끼 역할만 하고 정작 중요한 타격은 주지 못하게 되죠. 68세 김미화님의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김미화님은 딸이 결혼해서 나간 뒤 혼자 살고 계셨어요. 어느 날부터 부엌에서 검은 것들이 돌아다니는 걸 보시게 되었대요. 김미화님은 인터넷에서 설탕과 베이킹소다를 섞는 방법을 보시고 직접 해보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처음에는 대충 섞어서 싱크대 구석에 두셨다고 해요. 일주일이 지나도 별다른 효과를 못 보시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김미화님 댁으로 찾아가서 함께 다시 만들어 봤습니다. 김미화님이 처음에 하신 방식을 보니 설거지하다가 젖은 손으로 대강 저어서 섞으셨더라고요. 그러니까 베이킹소다 일부가 이미 물과 반응해서 효력을 잃은 상태였던 거죠. 게다가 섞이지 않은 덩어리들이 여기저기 있어서 설탕과 소다의 비율도 균일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김미화님과 함께 처음부터 다시 천천히 만들어 봤습니다. 먼저 손과 그릇, 숟가락의 물기를 완전히 닦아냈어요. 그 다음에 설탕 1스푼, 베이킹소다 1스푼을 넣고 마른 숟가락으로 1분 이상 꼼꼼하게 섞었어요. 육안으로 봐도 완전히 균일해 보일 때까지 말이에요. 용기도 중요합니다. 김미화님은 처음에 너무 큰 접시에 담으셨는데 그러면 바람에 날리거나 청소할 때 흘릴 위험이 있어요. 대신 요구르트 뚜껑 같은 작은 용기에 담아서 이들이 자주 지나다니는 길목에 놓는 게 좋습니다. 위치 선정도 핵심입니다. 사람 눈에 잘 띄는 한복판보다는 벽모서리나 가전제품 뒤쪽 같은 어두운 곳을 선호하거든요. 싱크대 밑이나 가스레인지 옆, 냉장고 뒤쪽 같은 곳이 효과적입니다. 김미화님과 함께 집안을 한 바퀴 돌면서 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소들을 체크해봤어요. 냉장고와 벽 사이의 좁은 틈, 가스레인지 밑의 서랍 모서리, 싱크대 하부장 안쪽 구석 같은 곳들이었어요. 총 4군데에 나누어서 두기로 했습니다. 김미화님은 위치를 바꾸고 제대로 섞은 혼합물을 두고 나서 3일 만에 확실한 변화를 느끼셨대요. 일주일 후에는 거의 보이지 않게 되었고 2주 후에는 완전히 조용해졌다고 하셨어요. 혹시 여러분도 제대로 했는데 효과가 없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먼저 섞기 전에 손과 도구의 물기부터 완전히 닦아내 보세요. 그리고 한 달 분량을 만들어서 밀폐용기에 보관한 뒤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꺼내서 쓰시면 편합니다. 습기만 피해도 효과는 훨씬 오래 지속돼요. 가루만 두니까 오래 걸리네요. 이런 피드백도 종종 들립니다. 맞습니다. 뭔가 하나가 더 필요해요. 바로 물입니다. 이 벌레들은 달콤한 것을 먹고 나면 곧바로 물을 찾습니다. 목이 마르거든요. 만약 바로 옆에 물이 있으면 먹고 즉시 마시면서 반응이 빨라집니다. 베이킹소다와 위산이 만나서 발생하는 가스를 물이 더 빠르게 증폭시키는 거죠. 70세 최봉자님의 경우를 들려드릴게요. 최봉자님은 아들 가족과 함께 살고 계셨는데 며느리가 부엌에서 자꾸 소리를 지르는 바람에 고민이 많으셨어요.
밤에 물 마시러 나온 며느리가 깜짝깜짝 놀라면서 비명을 지르시니까 손자들도 무서워하고 집안 분위기가 좋지 않았다고 해요. 최 봉자님은 며느리 눈치도 보이고 해서 조용히 혼자 해결해 보려고 설탕과 베이킹소다 혼합물을 여러 곳에 두고 한 달을 기다리셨어요. 처음 2주 정도는 조금 줄어드는 것 같았는데 그 다음부터는 크게 달라지는 게 없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저에게 상담을 요청하셨는데 혼합물 설치 방법을 들어보니 물을 함께 두지 않으셨더라고요. 저는 혼합물 옆에 작은 병뚜껑에 물을 담아서 함께 놓아보라고 권했습니다. 최 봉자님은 처음엔 의아해하셨어요. 물까지 줘야 하나 싶으셨던 거죠. 하지만 원리를 설명해 드리니까 이해하시더라고요. 최 봉자님은 그날 밤부터 바로 시도해 보셨어요. 요구르트 병뚜껑 4개에 물을 조금씩 담아서 혼합물 옆에 나란히 놓으셨대요. 3일째부터는 확실히 조용해지기 시작했다고 연락을 주셨습니다. 며느리도 그제서야 깜짝 놀라지 않게 되었고 손자들도 부엌 근처에서 마음 편히 놀 수 있게 되었대요. 최 봉자님은 이렇게 간단한 추가만으로도 이렇게 큰 차이가 날 줄 몰랐다고 신기해하셨어요. 물의 양도 중요합니다. 너무 많으면 베이킹소다가 희석될 수 있고 너무 적으면 충분히 마시지 못할 수 있어요. 소주나 요구르트 병뚜껑에 바닥이 젖을 정도만 담으면 적당합니다. 거리도 신경 써야 해요. 혼합물과 물이 너무 가까우면 습기 때문에 가루가 굳을 수 있고 너무 멀면 연결이 안 될 수 있습니다. 대략 5cm 정도 간격을 두시면 좋아요. 최 봉자님 댁에서는 처음에 물을 하루 만에 다 마셔버리더라고 하셔서 놀라셨대요.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증거죠. 그래서 물은 23일마다 갈아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름철에는 더 자주 하루 간격으로 바꿔주시는 게 좋아요. 혹시 여러분도 가루만으로는 효과가 느리다고 느끼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작은 병뚜껑에 물을 담아서 함께 놓아보세요. 간격은 5cm 정도 유지하시고 물은 23일마다 갈아주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훨씬 빠른 변화를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처음 며칠은 확실히 줄어들었는데 방심하고 있다가 다시 나타났어요. 이런 경험 있으시죠? 끝이 보일 때의 습관이 진짜 승패를 가릅니다. 문제는 남은 냄새와 부스러기, 배수구의 물기가 새로운 유혹이 된다는 점입니다. 또한 가루가 오래되면 습기를 먹어서 신선도가 떨어져요. 효과도 자연히 약해지죠. 그래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73세 윤창호님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윤창호님은 부인을 여의고 혼자 살고 계셨는데 어느 날부터 부엌에 불청객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윤창호님은 저희가 알려드린 방법을 정말 열심히 따라 하셨어요. 처음 2주 동안은 정말 조용했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윤창호님은 안심하고 가루와 물을 모두 치우셨대요. 그런데 한 달 뒤에 다시 한두 마리씩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윤창호님은 너무 속상하셨다고 해요. 저는 일시적으로 숨어있던 것들이 다시 활동을 시작한 거라고 설명해 드렸어요. 그래서 윤창호님과 함께 새로운 장기관리 계획을 세웠습니다. 일단 혼합물을 한 달마다 새로 만들어서 교체하기로 했어요. 물은 23일 간격으로 계속 갈아주시고요. 그리고 아이들이나 반려동물이 닿지 않는 높은 구석을 활용해서 더 안전하게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윤창호님은 이후 정말 꾸준히 관리하셨어요. 달력에 표시까지 해가면서 물 갈아주는 날과 가루 교체하는 날을 체크하셨다고 해요. 그 결과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조용한 상태를 유지하고 계십니다. 또 윤창호님과 함께 한 건 설치 장소를 조금씩 바꾸는 거였어요. 같은 자리에 계속 두면 이들이 학습에서 피할 수 있거든요. 한 달마다 가루를 교체할 때 위치도 조금씩 옮겨서 두기로 했습니다. 관리의 핵심은 예방입니다. 보이지 않더라도 월 1회 재설치를 습관화하시면 재발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어요. 가루는 밀폐용기에 보관해서 습기를 차단하시고 사용할 때마다 마른 도구를 쓰세요. 또 중요한 건 환경관리입니다. 설치 후에도 바닥 부스러기와 배수구 물기를 꾸준히 닦아주세요. 특히 설거지 후에는 싱크대 주변을 완전히 말리는 게 중요해요. 음식물 찌꺼기도 바로바로 치우시고요. 계절별로도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여름철에는 습도가 높아서 가루가 쉽게 굳고 물도 빨리 더러워져요. 겨울철에는 난방 때문에 실내가 건조해지면서 이들이 물을 더 많이 찾게 됩니다. 혹시 여러분도 처음에는 효과를 봤다가 다시 나타나서 당황하고 계신가요? 포기하지 마세요. 혼합물은 한 달마다 새로 만들어 교체하시고 물은 23일 간격으로 갈아주세요. 그리고 월 1회 재설치를 달력에 표시해서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꾸준함이 완전한 해결의 열쇠예요.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들려드린 이야기는 독한 약 없이 우리 집 조건을 바꿔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었습니다. 한 마리 때문에 마음이 무거우셨다면 이제는 작은 실천으로 마음을 가볍게 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설탕 1스푼, 베이킹소다 1스푼, 그리고 물 1뚜껑. 이 세 가지로 불안은 안도가 되고 안도는 희망이 됩니다. 복잡한 화학약품보다 훨씬 안전하면서도 근본적인 해결이 가능한 방법입니다. 무엇보다 손자, 손녀들과 함께 있을 때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반려동물 건강도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집안 공기를 깨끗하게 유지하면서도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요. 오늘 바로 하나만 실행해 보세요. 내일의 집이 달라집니다. 마트에서 베이킹소다 하나만 사오시거나 지금 당장 주방 구석의 물기부터 닦아보시는 것만으로도 시작입니다. 작은 변화가 큰 안심을 가져다 줄 거예요. 여러분의 평안한 밤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